중복조합과 이항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요 단어는 사실은 그냥 노가다로 이제 다 세주는 그런 유형. 아니면은 이제 뭐 한 2점짜리, 3점짜리로 나올 만한 이런 이항정리,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이항정리에서는 사실 그동안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4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 4점으로. 4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 이제. 나오면은 뒤에 29번, 30번 다 세야 되는 그런 걸로 주로 나오는 편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히 막 뭐 어떻게 잘 세라 이렇게 밖에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잘 세야 돼. 잘 세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같이 볼 그 유형들 몇 개가 있는데, 과거에 그래도 조금은 나왔던 그런 유형인데, 그래도 막 여러 번 나왔던 유형인데, 아마 너희가 잘 못 접해봤을 법한 그런 유형들 위주로 일단 좀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내용부터 일단 볼 건데, 내용은 이제 어렵지는 않아서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에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은 조합인데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해내는 게 중복조합이었어. 자, 기호로는 우리가 H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NHR이라고 써주면은 이게 이제 중복조합을 의미하는 그런 기호이고, 자, 중복조합을 의미하는 기호. 가운데에는 원래 이제 팩토리얼 이용해가지고 막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쓰는 게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결과만 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더하고 빼기 1.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게 있었지. 그래서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이제 바꾸는 관계식이죠, 이제. 그리고 중복이 허용이 되는, 뭐 중복 순열이라든지 중복조합,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의 그 관계, 조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P3이다. 5P3의 의미는 5개가 있는데,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이제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뒤에 있는 수가 그러면은 더 클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5P6이라고 하면은 5명 중에서 이제 6명을 골라가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중복이 허용이 되는 것들은 이 뒤에 있는 게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5파이6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숫자 1부터 5까지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6개의 수를 이제 뽑아내는 이런 것들은 중복이 가능하겠지, 이제, 그지?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3가지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뭐 몇 개를 이제 선택을 해낼지, 이런 것들은 뒤에 숫자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뒤가 더 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이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요거를 이제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자, 저번 시간에도 이제 했지만은, 자, 여기 이제 그 앞에 있는 거 있죠, 앞에 있는 거. 이제 요런 앞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다 달라야 된단 말이야. 다 달라야 되겠지, 그지? 다 달라야 되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순열하고 조합은 이제 좀 차이가 있었죠, 그죠? 순열은 선택을 해낸 다음에 나열까지 해야 된다면은, 조합은 이제 뽑기만 하고 더 뭔가를 하지를 않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할지, 즉 순서를 고려할지 고려하지 않을지, 요렇게 이제 순열과 조합을 구별을 해버릴 수가 있겠지. 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느냐 허용하느냐 라고도 이제 기준을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중복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순서를 생각하는 게 저 4개 중에 뭐에 해당이 될까? 요거는 이제 순열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얘는 이제 순열로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은 걔는 그럼 이제 중복 순열이 되겠죠? 중복 순열이 될 거야.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합이죠. 조합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중복을 허용한다. 쟤는 이제 중복 조합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자, 좀 생각해 볼 거는, 그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뽑았으면은, 뽑고 나서 얘네들을 나열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저 나열을 안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뽑았는데, 뽑은 거에 의해서 이미 자리나 위치나 순서가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 자리나 위치나 순서가. 만약에 뽑았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이제 뽑는데 111, 22, 33, 4, 4, 5 이렇게 뽑았으면은 그 뽑은 순서대로 뭔가 대소관계대로 뭔가 나열을 해야 될 때, 이런 상황일 때
대소관계가 이제 이미 정해져 있거나 순서, 어느 위치에 와야 될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미 그 순서, 정해진 방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순서를 이제 생각을 이제 안 해도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에도 중복 조합으로 이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이미 순서 혹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에도 중복 조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순서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에도 중복 조합을 쓸 수가 있어. 순서나 대소관계 이런 게 정해져 있게 되면은 중복 조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내신에서나 나오는 문제 중에 그런 거 있거든. 그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A는 무조건 B보다 왼쪽에 와줘야 된대. A는 B보다 왼쪽에. 이런 문제를 예전에 푸신 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A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B보다 왼쪽이라고 이제 상대적인 위치가 정해진 거니까 A, B를 이제 같은 것으로 취급해 버리시고 나머지는 그냥 냅둬가지고 얘네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이제 있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얘는 이제 뭐로 볼 수 있어? 얘는 이제 조합으로도 사실은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네? 얘는 이제 조합으로. 조합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합이 아니라 얘를 이제, OC2로 일단은 그 같아야 되는 두 개를 이제 고르는 거야. 같아야 되는 두 개를 이제 골라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고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CD 있잖아. 나머지를 이제 만약에 나열을 해버려. 자, 원래 예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뭐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었냐면은 조합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조합은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제 파생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 그러면은 사실 큰 틀로 보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사실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합이랑 이제 팩토리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도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이제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중복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중복 조합으로 이제 여기를 만약에 채우고 또 만약에 뭔가 또 나열이 필요하거나 다른 것들을 만약에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면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큰 틀에서 보면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얘가 가장 상위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얘가 가장 큰 상위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정리. 사실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자, 이제 한번 빈칸만 좀 채워봅시다, 이제. 이제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있어. 이제 전개식을 이제 해줄 때 내가 B의 R제곱이 나오는 항을 하나 생각해 볼 거거든. B의 R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 이제 얘를 이제 N번 곱해 준 거를 전개를 이제 했을 때, 만약에 뒤에 거를 내가 R번 골랐으면은, 나머지 N-R번만큼은 앞에 거를 골라야 되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그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그 개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 A의 N-R, B의 R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거를 직접 이제 다 N번 나열한 것 중에서 이 뒤에 있는 거를 R번 선택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 이제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R번은 내가 이제 뒤에 있는 것을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NCR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NCR.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전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맨 처음에 이제 최고차항부터 써주면은 자, A의 N제곱, 그 다음에 B의 0제곱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제 뒤에 있는 거를 고르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두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을 뒤에를 아예 안 고르게 되면은 요거부터 쓰기 시작하실 것이고 뒤에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한 번 고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뒤에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두 번 골랐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NCN으로 그냥 뒤에 거를 다 골라버리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를 이항정리라고 부르고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이항개수라고 부릅니다. 이항개수. 이항개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 요놈. 자, 요놈을 이제 우리가 이항개수의 이항정리의 전기식의 일반항이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원래 일반항은 수열에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수열에서.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A, N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N이 만약에 주어지면은 그 특정 수열의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N이나 R이 이런 게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그 특정 항의 값을 이제 개수를 이제 알 수가 있는 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자, 여기서는 내가 뒤에 있는 거를 고르는 것으로 포커스를 둬서 NCR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 조합은 이 대칭성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고르는 것으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걸 골라도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 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거듭제곱의 전개식의 그 개수들을 이제 나열을 해준 것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봐와서 좀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자, 여기 이제 전개식에서 우리가 나오는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죠. 나오는 성질들이 이제. 자, 이제 그 파스칼의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숫자로 한번 써볼게, 이제. 자, 원래 이제 맨 위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C0, 1C1, 그 다음에 이제 2C0, 2C1, 2C2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잖아. 여기서 이제 양쪽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는 이제 우리가 무조건 1로 계산이 되는 거는 이제 알죠. NC형이 1이고 NCN, 즉 0이나 앞에 있는 거와 같은 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1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 모서리 쪽은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건 아실 거야. 그리고 각 행의 수의 배열은 좌우 대칭이다. 한 번 더 이제 만약에 쓰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두 값은 당연히 1이니까 같은 값인데 얘네끼리도 이제 같은 값으로 나오지 않네. 얘네끼리도. 그렇기 때문에 대칭성을 갖고 있다. NC, N-R이랑 같아야 된다 이 얘기고. 그리고 각 행의 이웃한 두 수의 합은 그 다음 행의 두 수의 중앙에 있는 수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나란하게 두 수를 잡으면은 걔네들의 합이 그 바로 밑에 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N-1C, R-1. 자, 이제 이항계수 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 자,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라인의 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R-1이나 R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뒤로 점점 진행하는 것을 나타낼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그 같은 라인에 위치한 서로 이웃한 두 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그 바로 밑에 거와 같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NCR이랑 같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야. 제가 이제 NCR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항계수의 그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성질들이. 그 성질들 중에서, 자, 만약에 X에 1을 대입한다. 1 대입하면은 이거 2의 N제곱 나오지 않니? 2의 N제곱. 2의 N제곱이 나오니까 얘가 이제 NC0, NC1, 쭈르륵 해가지고 NCN까지의 합. 이게 이제 뭐다? 2의 N제곱 맞네? 2의 N제곱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게 되면은 부호가 막 번갈아 가죠?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 플러스 점점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해당되는 NCN 해주신 게 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0이 나와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부호가 번갈아 가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부호끼리 위치시키려면은 여기서 마이너스인 거를 우변으로 넘겨. 마이너스인 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지. 이런 식을. 자,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냐면은, 일단 지금 여기 더하라고 했죠. 위아래를 일단 먼저 더해주시면은 이 부호가 플러스인 거는 2배가 되는 거 맞니? 여기는 더해주시면 2의 n제곱인데 얘네들 좌변이 전체적으로 2배가 되어 있으니까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제 짝수들의 합이 나오게 되겠죠. 짝수들의 합이. NCN. 얘는 이제 원래 2의 n제곱인데 2로 한번 나눠주게 되니까 2의 n-1. 그래서 짝수들의 합이 2의 n-1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었고, 위에서 밑에 걸 만약에 빼주게 되면은 이제 뭐 홀수들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홀수들의 합 NC n-1 이런 식으로. 걔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밑에 거를 빼주면은 2의 n제곱인데 2배가 됐으니까 2로 나눠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 이런 결과가. 그래서 짝수들의 합이랑 홀수들의 합은 이제 위아래가 서로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키 스틱. 자, 요거. 자, 요거 하키채, 요거는 우리가 하키채 모양처럼 생각해서 이 모서리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 쭈르르륵 일렬로 진행을 이제 했을 때 걔네들의 합이 한 번 꺾은 거와 이제 같다라는 거 기억나니 이거? 한 번 꺾은 거 같다. 주의할 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거? 이 모서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 반드시 모서리에서. 어중간하게 요런 데서 출발하면은 그 모자란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 이제. 요게 이제 하키채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조금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자, 8C 0 플러스 9C 1 플러스 10C 2 쭈르륵 해가지고 이제, 자, 18C 10 여기까지 만약에 더했다. 얘가 과연 뭐랑 같을까? 이거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이제 8C 0은 이제 여기서, 자, 여기 8행이 이제 있었을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겠지, 그지? 여기, 끄트머리 여기서부터. 그러면 얘가 이제, 앞에 숫자가 1씩 커지는 거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숫자가 커지는 거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해 주게 되면은, 8행에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8C0, 9C1, 10C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 맞네? 오른쪽으로. 그럼 이제 한번 꺾은 거와 같을 건데, 그게 뭘까? 19C 10. 그래서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앞에가 1씩 커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꺾으면 이게 똑같고,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1 커지는 거는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계수 쪽은 사실 크게 어렵게는 안 나와서 한 2문제 정도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은 뒤에 중복조합이란 말이지. 거기를 좀 이제 볼 겁니다. 오늘은 좀 이 번호 배치를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앞뒤를. 자, 일단 요거야. 자, 작년 6월. 자, 다항식의 전개식이 있는데, x5제곱의 개수가 10이다. 그럼 x6제곱의 개수가 무엇일까? 라는 거거든. 일단은 저기서 x5제곱이 나오게 되는 조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x5제곱이 나오는 조합을. 자, x5제곱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식은 있잖아. 자, 만약에 이제 얘를 최대한 고른다 치면은, x의 제곱을 4번 고르시면은 몇 제곱? 8제곱. x 제곱을 4번 고르면은.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를 4번 다 고르면, 이렇게 나오니?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자, 횟수를 내가 이제 조절을 해 나갈 거야. 앞에 3번, 뒤에 있는 거 한 번 고르면은, 6제곱 나오는 거 맞네? 이렇게 이제 2개씩 차이가 나도록 일단 잡아볼 수가 있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일단, 그지? 이제 우리의 목표는 x 5제곱이 만들어지는 게 목표니까 어떻게 해야 5제곱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뒤에 있는 거는 n제곱, 이게 미지수의 거듭제곱이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다 골라주게 된다면은 3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3n제곱. 그럼 횟수를 조금씩 조절해주다 보면은 이게 지금 지수가 3개 차이가 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거꾸로 써보면 상수항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수 3개씩 늘어나게 되면은 뭐 x 세제곱, x 6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x 5제곱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고민이 필요한데, 자, 일단 고민을 좀 해보면 이게 최소 상수항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뭐 분수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상수항 골랐으면은 여기서 x 몇 제곱 나와줘야 돼? 5제곱. 그런 식으로 이제 5제곱이 만들어지는 조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상수항 고르면 5제곱 여기서 안 발견되고, 그지? 여기서 만약에 얘를 고르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합이 정해지는 거지, 그지? 얘 고르면은 여기 x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게 그럼 유일한 조합인가? 그치? 이걸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얘는 이제 어렵지 않게 바로 찾을 수 있고. 근데 뭐 문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더 조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추가로. 그래서 이제 x제곱 고르고 x세제곱 골라줘야 되니까 저 4개 중에서, 앞에 인수 4개 중에서 이 한 번을 x제곱을 골라줘야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1을 3번을 골라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x세제곱이 뒤에서 나오려면은 n개의 인수 중 1개만 x세제곱으로 이제 골라두시고, 남은 거는 이제 뒤에 1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n-1번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이제 해준 게 12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풀어보면은 n이 나오겠죠? 이 숫자만 쓰면은 여기 4n이 12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의미 있는 계산이니까 이제 n이 3이 나온다. n이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n이 3이구나. 그래서 목표는 x 6제곱의 개수를 찾는 게 목표죠. x 6제곱. 두 개 나옵니까, 조합이? 상수 x.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제 x 6제곱 찾아줘야 되니까 6제곱 나오는 조합이 그러면은 상수항하고 x 6제곱 요거 맞니? 요거. 그 다음에 이제 6제곱하고 상수항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합으로서 존재하는 거잖아. 저 두 가지 조합에 해당되는 그 개수만 잘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개수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6제곱 나오려면은 4개의 인수 중에서 3개가 저 x제곱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은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나와줘야 되니까 뒤에 이제 n이 이제 3이 나왔지 3이 그럼 3개 중에서 빵번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x가 이제 나와줘야 되고 x 세제곱에 빵번 나와줘야 되고 뒤에 있는 이제 상수항은 그럼 이제 몇 번 나와줘야 돼? 3번 이런 식으로 써 나갈 수 있죠? 조합들을 이제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조합이 나왔고 이렇게 한 조합이 그 다음 조합도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상수항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x제곱이 안 나온다. 1만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개 중에 2개가 x세제곱이 나온다. 그래야 6제곱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계산만 여기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만. 숫자 계산하면은 위에 4 나오고 밑에서는 이제 3 나오니?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따로 계산이 된 거니까 더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합 잘 찾으면 되고 그나마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거는 이제 분수항 같은 거 있잖아. 분수항.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뭐 5제곱인데 뭐 x 몇 제곱에 뭐 개수를 찾으라 이런 문제 있거든. 그나마 조금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일 텐데 사실 이것도 자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서 만약에 어떤 걸로 해볼까? x제곱분의 1을 찾아라. 그러면은 몇 번 골라봐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몇 번 해야 될까 이거? 한 번, 4번. 자, 이게 한 번 고르고 4번 골라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 이제 이게. 자, 이거를 이제 뭐 막 그렇게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몇 번 해주다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이 있단 말이지.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식. 관건은 이게 만들어지려면은 얘를 몇 번 고르고 얘를 몇 번 고르는지가 중요하잖아. 그거를 모르면 얘를 R번 고른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 1반항 있지. 이항 정리의 1반항식을 써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항 정리 1반항식은 아까 NCR에 A의 n-R에 B의 R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내가 몇 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자 5번 중에서 R번을 이제 뭐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골라주시고 그럼 남은 R번을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를 이제 골라준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지수를 이제 자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만 조작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작해버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지?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게 합치기가 가능하니까 x의 3r-n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지? 3r-n이 아니라 3r-5라고 써볼 수 있지. 여기 n이 아니라 5가 맞습니다. 5가. 그럼 해가지고 얘가 이제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도록 하는 그 r을 여기서 그걸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만약에 안 보이고 막 좀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아마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최근에는 이걸로 통수 친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그 누가 알았니? 이번 그 29번 통계로 통수 제주 누가 알았겠니? 모르는 거야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나중에 이거를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내신틱한 문제야. 내신틱한 문제 있네. 이것도 그냥 계산해도 되고. 계산이 된다고 이제 지수를 좀 더 크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자,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였습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이거? 하기스틱이 왜 나와? 2에 제곱해서 2에? 무슨 식을 써야 돼?
이거 사실 딱 보자마자 이게 뭐다 라고 써야 되는데 뭔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 X 플러스 그거를 이제 떠올려야 돼. 원래 기본적인 이항 정리의 전개식이 원래 이거니까 저게 이미 전개가 된 식이지. 4 더하기 3의 제곱 4 더하기 3의 4제곱 3 더하기 1의 제곱이지. 3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3 더하기 1의 정확히는 4제곱이 맞지. 그치? 4제곱이. 얘 전개식의 결과가 쟤란 말이지. 얘 전개식이. 실제로 전개식 써보시면 저렇게 나온단 말이지. 4C0에 3을 안 고르고 1을 4번 고르고 이런 식으로. 4C1에 3을 한 번 고르고 1을 이제 3번 고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미 전개된 결과로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뭐 크게 막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물론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고, 그나마 조금 이제 어렵게 변형을 한다면은, 이 거듭 제곱을 일부러 그 3의 제곱을 더 곱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는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3은 이제 하나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변형을 해볼 수는 있지. 내신에서는 주로 나오는 형태야. 이제 내신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3을 한번 뽑아내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3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 맞춰야 되니까. 원래는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지수가 있잖아, 얘들아. 이게 지금 사실은 일치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이게 일치하니까. 그러면은 저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묶어낼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이제. 뭐? 자, 요 문제. 자, 이게 그 모의고사 좀 옛날 건데, 27번 문제네. 4점짜리. 문제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게 뭔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뭔 소린가.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원판이 있다. 3개씩 18개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뭔 소리인가?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쌌는지? 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까?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답이?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일단은 지금 크기가 서로 다른 원판 종류는 6종류가 있는 것이고, 각 종류마다 3개씩 이제 원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원판 택하는 거는 3개를 이제 택한대. 원판 3개를. 3개를 내가 택해주겠대. 그때 이제 원판의 중심 일치하게 할 것이고, 반지름이 작으면 큰 거 위에, 반지름이 같으면은 그냥 막 쌓아도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예시를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줬는데, 쌓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쌓는 방법의 수.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3개만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이게 그 크기 순으로 이제 쌓는다는 얘기지. 크기 순으로. 이 얘기 자체가 이제 그 쌓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순서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 정해져.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조합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은 조합은 그 조합을 뽑기만 해도 내가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배치가 자동으로 되는 거란 말이지. 뽑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얘도 그렇지 않니? 사실 종류가 지금 크기 순으로 지금 이제 6종류가 지금 이제 있는 거잖아, 그치? 6종류 중에서 내가 그냥 막 3개를 뽑아. 그럼 3개를 뽑았으면은 걔네가 어떻게 쌓여줘야 되는지는 정해지지 않니? 그치? 크기가 가장 큰 게 밑에, 가장 작은 게 위로 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냥.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이 중복조합의 의미를 이제 잘 알고 있느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내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둔 것입니다. 이제 의미를 잘 알고 계시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실 예전에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 그 여기 우리 안 실어놨는데 옛날에 10월 모의고사 문제였던 것 같아. 한 5, 6년 됐나? 그때 30번 문제가 그때 문과였나 이과였나? 문과였던 것 같은데 30번 문제가 확통 문제로 나왔거든. 근데 이제 옛날 30번은 그 진짜 어려운 30번이란 말이야. 지금 너네 그 공통이 22번급이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되게 복잡해. 확통이야. 되게 복잡해. 되게 복잡한데 그게 답이 딱 깔끔하게 이거야. 355제곱이야. 이런 게 있었어 예전에 이제 244. 근데 문제를 잘 읽고 의미를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아 이게 결국에는 중복순열의 의미구나 라는 그런 문제가 옛날에 있었거든 이제. 얘도 이제 뭐 비슷한 건데 이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뭐 계산을 막 케이스를 나누고 이럴 필요가 없는 문제지 그지? 이제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거나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케이스 다 세고 앉아있겠지 그지? 그럼 이제 안 되시는 거고. 그럼 얘는 몇입니까 이거는? 83 몇이야? 56 오케이. 너네 이거 좀 외워졌니 이거? 외워졌니? 왜 나를 외면하시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것도 이제 쉬운데 요걸 선정한 이유가 이제 있어. 자, 뭐냐면은 요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하려고.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인데 자, 우리가 사실 보자마자 사실 바로 답이 나오기는 해요. 이제 이 방정식에서 문자가 4개가 있으니까 그 문자를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11번 고른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뭐 4H 11이어야 되지만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빼기 4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이제 계산은 어렵지가 않을 거야 이제. 민성아 이거 몇이니? 자 10시 3이 몇이니? 120. 그래 120. 아 이미 계산했지? 자 근데 이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만약에 조건이 조금씩 만약에 달라진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포맷은 이제 그거잖아. 의미 아닌 정수.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의미 아닌 정수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여가지고 전문제였으면은 4H11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지금 전문제처럼 자연수라는 만약에 조건이 나왔으면은 4H7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따로따로 놓을 때 있잖아. X는 0 이상, Y는 1 이상, Z가 이제 2 이상. 이런 것도 있지 않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니?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런 것도? W에 3, 네? 네? 자, 이게 최소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이면은 이제 Y는 최소 이상이잖아. 미리 얘를 한번 선택해 놓는 거지. 그 다음에 Z가 2 이상이면은 얘는 2번 이상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오메가가 3 이상이면은 미리 얘를 3번 선택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총 6번을 미리 선택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는 4H11이지만 이제 6번을 미리 선택했으니까 4H5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였지. 4H5로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식으로 좀 쓰면은 이게 식으로 쓰는 것도 좀 그 나름대로 의미가 되게 중요하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 자, Y가 1 이상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야. Y 프라임 플러스 1. Z가 2 이상이면은 Z 프라임 플러스 2. 오메가가 3 이상이면은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좀 잡아줘야 돼. 이걸 왜 하냐. 우리가 보통 중복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쓰는 거는 있잖아. 이게 중복조합은 애초에 조합이라는 게 선택하는 거잖아. 선택이다 보니까 이제 고르는 횟수란 말이지. 고르는 횟수. 횟수는 최소 몇부터 가능하니? 횟수. 0번부터 가능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의 식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0 이상으로 세팅이 돼야 된다고. 0 이상으로. 그래서 0 이상으로 세팅을 해주려면은 이런 조건식들, 이런 관계식들을 이제 써야지만이 y 자리에다가 이걸 이제 넣었을 때 y 프라임이 0 이상, z 프라임이 0 이상, 오메가 프라임이 0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바꿔 넣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프라임이 5가 나오고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문자가 이제 다 0 이상으로 세팅이 되는 거 알겠니, 이거? 0 이상으로 세팅되는 거? 이 조건이 이제 있어야지만이 바로 몇 H 몇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나오는 형태인데,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수인 거?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음수는 더해주는 거예요. 네. 음수는 이제, 자, 사실 얘도 생각해봐. y는 y 프라임 플러스 1. 요 숫자를 그대로 썼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쓰면 돼?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그냥 써주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반드시 0 이상으로 세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고난도 문제로 만약에 가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지. 그 보통은 0 이상으로 세팅해놓고 중복조합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짜증나게 얘가 3 이하래 막 이런 거 있어. 3 이하래. 그러면 3, 2, 0 넣어요. 얘가 이제 3 이하면은 사실 x가 3 이하라고 했으면은 x가 그럼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넣어서 해보던가, 아니면은 여사건이 편할 수도 있어. 여사건이 그냥 이 경우의 수 구해준 다음에 여사건으로서 3보다 큰 거를 빼도 되겠지. 뭐 4일 때, 5일 때가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직접 구해서 빼도 되는 것이고, 이때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요게 주로 나오죠,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30번. 오유야, 30번. 30번. 문제는 좀 할만하거든? 근데 봐봐. 14 이하의 내 자연수의 순서쌍인데, x1하고 x3는 홀수, x2와 x4는 짝수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거든? 자. 이 중복조합에서 홀수를 의미하는 표현식이 뭐야? 홀수. 이 x1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짝수 의미하는 거는 2x2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해야지. 플러스 2까지, 그지? 0번 이상으로 세팅을 해주려면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를 다 저기에 이제 맞게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 2x1 프라임 플러스 1. 2x2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에 2x3 프라임 플러스 1. 2x4 프라임 플러스 2. 얘가 이제 34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나오게 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숫자만 조금 계산해주게 되면은 1212 더하면 6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빼기 6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나옵니다. 9배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x4 프라임. 얘를 계산해 주시게 된 게 이게 몇이야 이거? 28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2로 나눠주시면 14까지는 일단 나오긴 하겠죠. 14까지 일단. 자, 이렇게 나오긴 해. 근데 이제 원래 문제는 사실 14 이하의 내 자연수였잖아. 14 이하. 그러니까 얘네 각각이 사실은 14 이하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지. 14 이하의 조건이구나. 그치? 자,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 자체가 일단은 자, x1 프라임이 자연수는 당연히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써도 될 거야, 이것만. 그리고 이제 저 짝수에 해당되는 부분도 얘도 당연히 14 이하다. 이거는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될 거야, 이거는 이제. 각각에서 풀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2분의 13 나오게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고른 횟수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수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6.5니까 이제 6으로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6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x1 프라임이랑 x2 프라임이랑 x3 프라임이랑 x4 프라임은 다 6 이하. 물론 0 이상이긴 해야 되겠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줘야 되는 거 맞니? 이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 이 범위 안에 들어와줘야 되고.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일단 내가 쓰긴 썼는데 얘네 조건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얘네가 반드시 0과 6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0과 6 사이에.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0과 6 사이인데 이거 0과 6 사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0과 6 사이인데 이게 뭔가 숫자가 좀 어중간해가지고 뭔가 조금 경우의 수 세는 게 뭔가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 자, 이게 6 이하니까 뭐 7일 때, 8일 때, 9일 때 이런 거를 생각하긴 해야 돼.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걔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한번 봐봐. 일단 7부터는 안 되잖아. 7부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해. 전체 경우의 수. 그냥 막 구해. 4H14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런 다음에 여사건을 일단 좀 떠올리긴 할 건데, 여사건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사건은 7 이상인 게 존재하는 거지. 7 이상인 게 존재.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그 x1, 2, 3, 4를 내가 n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 얘가 이제 7 이상이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게 그럼 여사건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사건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7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7 이상이 되도록 하는 순간을. 요걸 좀 떠올려 보겠다. 졸려. 자, 그러면은 7 이상이 되는 걸 떠올릴 건데 여기서 이제 가정 케이스를 좀 나눠줘야 돼. 7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7 이상인 게 하나뿐이냐 아니면 뭐 두 개뿐이냐 뭐 세 개뿐이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근데 이 네 개를 더해서 14잖아. 그러면은 7 이상인 게 3개가 될 수 있니? 3개가? 7, 3이 20일 안 되잖아. 7이 14 이건 되니? 7이 14? 이거 되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뭔가 딱 들어맞거든? 7이 이상이 두 개인데 사실 최소값 7로만 잡아도 이게 14가 나오잖아. 이게 그치? 14가 나오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좀 구해주다 보면은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치 돌리는 거지 그치? 이제 4팩 나누기 2팩 2팩을 돌리니까 6가지가 나오게 됐거든? 6가지가. 그리고 이제 n이 한 개인 거는 자 얘는 이제 좀 밑에다 할게. 그러면 n이 이제 한 개인 거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요거는 이제 자 n이 한 개다. 7 이상인 게 하나. 나머지는 다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나머지는 3H지. 자 봐봐. 자 봐봐. 어떻게 해주냐면은 일단은 x1 프라임을 7 이상인 것으로 잡을게. 가정을 하기를 x1 프라임을 내가 이제 7 이상인 것으로 내가 이제 가정을 해버릴 거야. 7 이상인 것으로 가정을 해버릴 거. 가정을. 얘들아 그럼 상황이 지금 이거 아니니? 우리는 지금 여사건 해가지고 7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세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조건이 얘가 7 이상인 조건이야. 얘가 7 이상의 조건. 그러면은 얘가 7 이상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 미리 7개 골라놓으면 되지 않니? 미리? 골라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미리 7개를 골라놨다 치면은 이제 이렇게 도식을 세우는 거지. 얘를 이제 x1 2'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잡아준다. 저기다가 내가 만약에 대입해주게 되면은 x1 2' x2' x3', x4'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제 그럼 7이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중복조합 돌리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몇 H 몇이야? 요거는 이제 요건 그러면 이제 4H7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니? 4H7로? 4H 왜 6? 에? 왜 6이야? X1이 X 프라임 8인 것도 있지 않나요? X 어떤 게 요게? 네, 그 8일 그거는 이미 여기 이거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를 그럼 이렇게 써볼 수는 있거든, 4H7로. 우리는 지금 그 여사건으로 이제 지금 구해보고 있는 거야, 여사건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듬어 볼 건데, 이제. 자. 우리는 그 전체 경우의 수 구해놨고, 여사건을 지금 구하고 있어. 7 이상이 되는 게 2개가 되는 거는 6가지. 1개가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얘를 일단 가정을 한 거잖아. x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 4개 일단 나오지 않겠니? 4개? 4 곱하기. 그 다음에 4H7로 이제 내가 7 이상이 되는 것들을 다 이제 내가 돌려놨거든, 이제.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이거? X2, X3, X9에 7이 넘는 게 있어요. 그치. 자, 얘는 7700. 여기 중복해서 세지면 안 되잖아. 이미 7이 한번 나왔잖아, 지금 여기 밑에서 이제. 7 이상인 게. 7, 8, 9, 10 다 가능한데, 이 조합이 밑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까지 고려해줘야 돼. 7700이라는 조합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하나를 내가 7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요 x1'을 내가 만약에 7로 잡아버리면은, 요게 그럼 이제 0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 7이 어딘가에 들어있게 되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7이 되는 조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뭐, 700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주게 되면은, 빼기 3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빼기 3까지. 이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 셀 때 좀 주의할 점은, 내가 센 게, 이 다른 그 케이스에서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 중복해서 세졌나, 이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이제. 중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꼼꼼하게 세는 게 중요하잖아, 이제. 그러려면은, 다른 데에 혹시 들어가 있나, 그것까지 세줘야 되고, 내가 애초에 지금 케이스를 이제 잘 지금 나누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항상 이런 게 몇 개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잘 못 세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잘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최종 답을 일단 적어보면은, 1개일 때고, 이제 요거 6개까지 더 더해주시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전체에서 빼주시는 거지, 이제 전체. 4H14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몇이야, 이거? 계산해보면은, 자, 17C3 마이너스 6 더하기. 저희가 이제 10C3 117. 4 곱하기 117. 요거니, 17C3이 몇이니? 17C3. 17, 16. 680 나오니? 해보면은, 2, 5 해가지고, 680? 그러네? 4, 5, 오케이. 이제 680에서 저거 이제 빼주면 몇이야, 이거? 234, 그 다음에 이제 468, 474. 빼주면은 206 이렇게 나오니?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거, 연관된 문제 요거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좀 보고 끌어다 가겠습니다. 바로 연관된 문제여가지고 보시면 어렵지 않아. 아까보다 훨씬 쉬워. 47번인데 4개 더해서 18인데 이 4개 중 2개는 3으로 남은 나머지가 1이래. 또 다른 2개는 3으로 남은 나머지가 2래.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치. 3x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뭐 3y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제 저 4개의 수를 이제 다 요걸로 이제 바꿔줄 건데 주의할 점은 그럼 어떤 2개가 위에 거이고 밑에 거인지를 골라줘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 4C 2까지 이제 2개를 미리 위에 걸로 정해 놓으면 나머지 2개는 정해지는 거니까 어떤 건지 4C로 결정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대입해 가지고 관계식을 조금 더 써봐야 될 거예요. 이제 3x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3y 프라임 플러스 2 3z 프라임 플러스 1 3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2로 내가 만약에 정해 놓았을 때 숫자는 다 더해주면 6이니까 넘어가 줄 수가 있겠죠.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몇이야 이게 12다. 그래서 요거 프라임 해준 게 4. 그래서 4H4로 해주면 되겠네. 그럼 4H4로 4H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35 210으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로 표현이 돼도 식 세울 수 있겠죠, 그죠? 뭐 홀짝 해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하고 이제
40, 43, 48이 다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좀 비슷한지 한번 좀 볼 건데, 자 보시면 자, 요 문제가 있어. 아마 이거는 우리가 아마 많이는 접해보진 못했고, 학기 중에 아마 모의평가 보면서 한두 번 정도만 접해봤을 아마 좀 그런 유형인데, 자 모두 짝수인데 곱하면 10의 5제곱이래. 일단은 ABC가 어떤 수여야 될지 고민해봐야 되는데, 일단 짝수니까 최소한 2는 곱해져 있을 것이고 10의 5제곱이 된다라고 했거든. 10의 5제곱. 일단 10을 소인수분해로 뜯어보면은 2와 5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기서 나와 있는 ABC라는 놈은 결국에 2가 5개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5도 5개 곱해져 있는 놈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일단 요런 놈이야 이제. 그러면은 ABC가 도대체 어떻게 저거를 이제 인수로 소인수로 가져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필요해. ABC가 2를 몇 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5를 몇 개 갖고 있는지, 이 고민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A를 이렇게 잡는다. A를 자 2에 자, A1 그 다음에 5에 A2 이런 식으로 일단 잡을게. A가 몇 개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 지금. 그럼 B, C도 마찬가지로 잡겠습니다. B도 2에 B1 그 다음에 5에 B2, C도 2에 C1 5에 C2 이런 식으로 내가 잡아버릴 거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잡게 되면 쟤네들을 다 이제 곱해버립니다. 그럼 ABC가 결국에는 자 2에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그다음에 5에 A2 더하기 B2 더하기 C2가 이제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식이 저 지수를 더해서 A1, B1, C1 더해서 5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2, B2, C2 또한 더해가지고 5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결국에 알 수가 있지. 저렇게 거듭제곱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야.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근데 조건이 가조건에 의하면 모두 짝수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이제 있으니까, 짝수이려면은 2를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1, B1, C1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지 여기서. 얘는 그냥 이제 의미하는 정수가 되겠지 이제. A2, B2, C2가 의미하는 정수. 이런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푼다. 자,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중복조합으로. 자, 미리 하나씩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3H 몇이니? 2. 뒤에 있는, 밑에 있는 거는 3H5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해주면 몇이야, 이거? 6 곱하기 21 해주면은 126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곱셈입니다, 곱셈. 요렇게 푸는 거야.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수에서 중복조합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지수에서. 요렇게 푸는 문제가 있다. 요렇게 푸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제 비슷한 시리즈가 하나가 더 있다. 요거. 근데 얘는 이제 조금 이제 응용이 된 거고. 자, 이번에 곱해서 180인데, A, B, C, 저 나조건을 봅시다. 저게 나조건이 A, B, B, C, CA가 이제 인수로 있는데, 이게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A가 B일 수 없고 B가 C일 수도 없고 C가 A일 수도 없다, 요 얘기 맞니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A, B, C가 다 어떤 수? 모두 다 다른 수지? 모두 다 다른 수라는 결론을 일단 내릴 수가 있어야 돼. 그러는데 곱해서는 180이 되어야 된다. 곱했을 때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A, B, C 180 쓰시고, 그 다음에 180을 소인수분해를 이제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2의 제곱, 3의 제곱, 5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이런 식으로. 2의 제곱, 3의 제곱, 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A는 2에 자 A1, 3에 A2, 5에 A3. B 또한 동일하게 쓰시고, C 또한 2에 C1, 3에 C2, 5에 C3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 C를 내가 만약에 한꺼번에 쓰면은 2에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그 다음에 3에 A2 더하기 A2 더하기 B2 더하기 C2 5에 A3 더하기 B3 더하기 C3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그러면은 저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2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 더하기 C2 2 그 다음에 A3 더하기 B3 더하기 C3 얘가 1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요거로 들어가면 되는 거 요걸로.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이제 그냥 3H2 그 다음에 이제 3H2 그 다음에 이제 3H1 일단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주의해줘야 되는 건 그 같은 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같은 수가 지금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같은 수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좀 세봐야 돼. 세보셔야 되거든 이거.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같은 조합이 나오려면은 일단은 그 인수를 좀 여러 개 갖고 있는 놈, 요 놈을 좀 잘 한번 분배해봐야 되는데, 쟤를 분배해봐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찢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일단은 세 개의 수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세 수가. 그러면은 두 수가 같겠다 이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두 수가 같아야 되는지 그 두 수를 고르는 것도 일단 필요하겠지?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A, B로 골랐다. 만약에 이제 A, B가 같은 수다. 그러면은 A, B가 도대체 어떻게 같은 수일 수 있느냐. 일단 둘 다 1,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거듭 제곱이 짝수 제곱이니까 이게 하나씩 나눠 가져도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그 3을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이렇게 2와 3을 하나씩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C는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C가 뭔지는. 그래서 이 조합이 네 가지가 있다 이 얘기야. 이 조합이 네 가지가 있다.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108-12에서 96입니다. 96. 자, 96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겹칠 수 있는 조합까지 찾아봐 줘야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방금 전이랑 문제가 똑같죠? 방금 전이랑. 최근에 막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다.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자, 48번을 보시면 얘는 이제 자, 문제가 이제 쉬운 건데 이번엔 4개의 자연수 2, 3, 5, 7 2, 3, 5, 7 딱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니? 소수. 그치? 역시 3학년들은 달라. 1학년들은 이게 지금 집합 배우고 있거든, 애들. 재밌는 거 배우고 있어. 원서대법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저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 1학년들은 잘 못 찾는데, 역시. 0, 2, 3, 32 안에 소수. 그치. 자, 그래서 얘들이 이제 소수인데, 이게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내가 선택해 낼 건데, 선택된 8개의 수의 곱이 60의 배수래. 60의 배수. 일단은 60을 소인수분해 해보게 되면은, 2, 2개, 3, 하나, 5 하나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거든. 2, 2개, 3, 하나, 5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8개를 고를지 모르겠는데 최소 2는 2개 고르라. 3은 하나 고르라. 5는 하나 고르라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좀 식을 써봐야 될까 이거? 2는 2개 골라야 되고 3도 하나 고르고 5도 하나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이번에 2를 이미 골랐다고 놓고 얘도 하나 골랐고 얘도 골랐고 개수 빼서 그렇지. 얘를 조금 그거를 이제 식으로 좀 가다듬어 보면은 A, B, C, D로 도입해서 A, B, C, D의 의미가 뭐냐면은 얘네를 고른 횟수인 거야. A, B, C, D가 이제 2, 3, 5, 7을 이제 선택한 횟수를 이제 보는 거지. 선택 횟수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선택 횟수로. 그러면은 얘는 최소 2개 골라줘야 되고 3 하나 고르고 C 하나 고르고 총 4번을 미리 고른 셈이잖아. 4번을. 4번을 이제 미리 고른 셈이니까 남은 4번을 더 이제 골라주시기만 하면 끝나겠죠, 이제. 그럼 이게 35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1번. 자,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보면은. 자, 요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아, 수학. 자, 그 한 칸 건너뛰어서 안 그치. 자, 이게 8개가 있는데, 3명의 학생이 숫자, 번호를 선택할 거다. 근데 절대로 연속하면 안 된다. 라는 거거든. 절대로 연속하면 안 된다. 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번호 3개를 고르는데 걔네가 다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이제. 세 수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세 수가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두 수가 절대 붙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세 수가 모두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나머지를 먼저 배치하는 거야. 나머지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일단 동그라미로 처리를 해가지고 3명의 사람이 3개의 숫자를 내가 고르게 될 거니까 남은 5개의 숫자는 선택을 못 받는 거잖아. 걔네를 동그라미로 처리한 다음에 이 3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그 숫자 번호를 여기서 이 빈 공간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6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3개의 공간을 골라서 그거를 A, B, C 세 사람에게 내가 이제 배정을 해주는 경우의 수가 B3이야. 그래서 일단 이게 답이긴 하고 일단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야.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중복조합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거든. 중복조합으로. 중복조합도 가능해 이게. 왜냐면은 그 6P3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일단은 저 6개 중에서 세 자리를 고른 다음에 얘를 이제 3팩으로 돌리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3팩으로. 근데 이 조합의 과정을 조금 다르게 처리해 볼 수도 있다 이거야. 중복조합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저 세 사람이 고르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세 사람이 이제 고르게 되는 숫자인 건데 그 숫자들이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어떤 또 다른 숫자가 반드시 여기에도 또 다른 숫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돼. 일단은 어떤 숫자로 채운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내가 5개의 수를 쓴 거니까 남은 3개의 수를 빈 공간에 채우는 거야. 빈 공간이 4군데야. 4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제 4군데인데 거기서 3개의 공간을 더 선택을 해주고 A, B, C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로 3팩까지 해주시면은 이게 아마 63이 나올 겁니다. 63.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 조합으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도 되고 중복조합으로도 처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애초에 한 칸을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거지 이제 한 칸을. 이런 것도 일단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문제에 좀 이제 응용돼서 나온 게 이 문제거든요 이제. 6월 모의고사 19번. 자, 자, 요 문제인데 의미하는 인정 수여가지고 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자, n이 1, 2, 3일 때 요게 2 이상이래. 자, 요거 저게 2 이상 차이가 난대. 2 이상. 그리고 x4는 12 이하래. 의미하는 정수니까 x1,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에 의하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거거든, 이렇게. 이런 조건인 거거든. 이런 조건인 것인데 저게 2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 2 이상 차이가. 그러면 2 이상 차이가 나는 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은 x1, x2, x3, x4를 일단 내가 어떤 숫자를 내가 고를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이 두 수 사이에는 반드시 또 다른 수가 반드시 끼겨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수 사이에 한 개의 수만 끼겨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연속된 세 수로 보는 거니까 최소 2 차이가 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최소 2 차이. 마찬가지 맥락으로 여기도 동그라미를 미리 채워놓는 거야. 미리미리 채워놓는 거야. 그러면은 가족분을 그럼 만족을 시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채워놓으시고 미리미리. 그러면은 지금 일단 총 7개의 숫자를 내가 지금 쓴 거니까 숫자가 지금 될 수 있는 건 0부터 12까지야. 총 13개의 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미리 지금 이제 3개를 더 채워놔서 이제 또 남은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여기 5개의 공간이다. 거기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몇 개를 넣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니까 6개를 이제 더 넣어볼 수가 있겠죠? 6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10씩 6 나와서 210 나올 거야. 2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몇 칸 이상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이제 그 사이에다가 미리 넣어두는 이렇게 푸는 풀이가 이제 있고 미리 넣어두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 문제였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저 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저 때는 그거거든 이제 이게 지금 이과인데 이과생들은 저게 이제 그 시험 3학년 때 이제 보통 확통을 배웠고 문과생들은 이제 상황마다 다른데 2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3학년 때 배울 수도 있었어. 문과생들이 2학년 때 저거 이제 확통을 이제 배워놓으면은 3학년 때 이제 약간 무슨 수학이라고 하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수학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과목이 있었거든. 수학 연습. 그래가지고 그 수능 시험 범위를 이제 문제로 내곤 했었거든. 그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저 6월 모의고사 때 나왔다 보니까 여기 숫자를 바꿔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어. 3 이상. 뭐 14 이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거든. 네. 요게 3 이상이면 좀 어떻게 하면 될까? 3 이상이면? 3 이상? 2개를 미리 넣어 놓는 거지,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 그럼 2개를 미리 넣어놓으면 계산 능력이 달라질까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2개 넣어두면은, 봐봐. 3개를 내가 지금 더 넣은 셈이지? 3, 이렇게. 요거 말고 더 없다. 더 뭐 놀랄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22번. 자, 이제. 자, 사실 여기는 이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보고 좀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건데. 자, 22번이야, 이제. 3점짜리야. 각 학생은 적어도 초콜릿 하나를 받는다, 이제. 근데 A는 B보다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일단 과일 1씩 빼서 다 일단 미리 하나씩을 일단 미리 넣어줄 수는 있겠지, 그치? 미리 하나씩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네, 이거? 문제가 없죠? 근데 얘들아, 이게 A가 B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이제. A가 B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얘를, B가 몇 개 받는지가 정해지면 A도 마찬가지로 몇 개 받는지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냥 케이스를 그냥 이제 나누고 그냥 이제 들어가, 케이스를. B가 만약에 정해지게 되면은 A 프라임이 어떤 수여야 될지는 정해지는 거거든. 일단 지금 미리 하나씩 넣어놓은 상태긴 하지만 A가 B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최소 그러면은 1부터 가능하지 않겠네, 얘가 이제. 1부터 가능하지 않겠네,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케이스 나누면 되지. 얘가 1일 때 그럼 A 프라임은 2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를. 왜냐면은 B 프라임이 0이면은 얘가 이제 A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이 그럼 4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A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이 이제 저 넘어가서 3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B 프라임이 만약에 2가 돼버리면은 얘가 이제 그러면은 3 이상이 그럼 이제 돼버리는 거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요건 안 될 거다. 요건 이제 안 될 거야, 이제. 요거는 안 되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야. 왜냐면은 이제 다 더해서 2인데 3 이상이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3H 3. 여기서는 이제 3H 1. 이런 식으로 조금 결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되게 뭐 거창한 거 없고 그냥 이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 3점이잖아. 3점이어도 우리 지금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번에 우리 시험 보고 보니까 확통에서 이제 정답률
40% 이하짜리 문제가 5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7무요. 네. 그 앞에 그 24. 그 다음에 26, 27, 24. 27, 28, 29, 30. 정답률이 40%? 24가 그거예요? 17에서? 27의 배수인가, 그거. 네. 24가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확통 평균이 보통 한 10점대 초반 나오는데 한 자릿수가 나왔대. 한 자릿수가. 되게 어렵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원래 등급급 보면은 확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기하고, 그 다음에 미적 이런데, 이번에 확통이 기하보다 더 등급컷이 낮을 수도 있다고. 확통이 되게 어렵다고 하네요, 확통이. 성적표는 너네 계약할 때 나온다. 그때 나온다. 자, 보자. 자, 이 문제인데, 자, 별 다를 게 없어, 이것도. 그냥, 뭐 대단한 거 없고, 5 이하의 자연수가 이제 있는데, 이 부등식을 이제 성립하는 A, B, C의 순서상을 이제 구해주는 문제거든요, 이게.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케이스 나눠서 해줘야 돼, 이거는. B가 이제 그러면은 1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시고, 여기 B 플러스 1이니까 이 혼자 이상하잖아. 뭐죠? 눈에 딱 띄지 않네, 저거 이제. 그러니까 쟤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이렇게 기준 잡고 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저런 거를 찾으면 돼, 일단. 유독 유별난 거. 그 다음에 혼자 뭔가 툭 튀는 놈 있잖아. 저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쓰면은, 그럼 A가 이제 2 이하, 그 다음에 이제 C, D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저 A, C, D의 그 조합의 개수를 이제 찾는 식을 써주면 되겠지. 얘는 이제 자연수부터니까 2개 중에 하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써주면 돼? CD는 2 이상의 수니까 2, 3, 4, 5 4개의 수 중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돼. 3, C, D 4, C, D. 그럼 여기는 이제 그러면 5, C, D 이렇게 써주시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경우에서 쓰면 되겠죠? 여기는 3C1에 하나가 줄어서 3H2. 여기는 이제 4C1에 2H2. 여기는 이제 5C1에 1H2. 이게 또 쓰다 보면은 또 패턴이 또 있잖아요, 얘들아, 패턴이. 이게 이제 패턴이 있다는 거는 앞에는 1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이제 여기 1씩 줄어드니까, 사실 이 패턴에 좀 이거 해가지고 좀 이제 좀 신경 써서 쓰면은 계산 실수할 일도 없고, 요것만 다 이제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요것만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는 좀 그 케이스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숙련이 됐고 한데,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케이스 나누는 거라고도 하기 좀 뭐해, 이제. 이 정도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도 이제. 자, 2 곱하기 10, 3 곱하기 6, 4 곱하기 3, 5 곱하기 1 해주시면 20, 18, 12, 5니까 5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55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하나, 둘, 셋, 세 문제가 남았는데 15분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일단. 자, 최대한 빨리 왔다 지금. 자, 요 문제. 자, 이게 이제 조금 지금 볼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거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먼저 나왔어. 자, 2020년 수능 이과 29번이야.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과 29번. 자, 케이스 나누면 되는데 보시면 4명한테 검은색, 흰색 나눠줄 건데 1개 이상의 모자는 받으며 A는 4개 이상을 받는다. 흰색보다 검은색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포함해서 2명뿐이밖에 없다 이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봤을 때 어떤 조건을 조금 눈여겨 먼저 보시냐. 검은 게 6개밖에 없는데 A는 4개 이상을 받네? 그러면 저기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 A가 검은 거를 이제 몇 개 받을지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해줘야 되지 않니? A가 검은 거를 이제 4개를 이제 가져갈 때와, 그 다음에 5개를 가져갈 때와, 6개를 그럼 가져갈 때를 한번 좀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일단 좀 들어야 되는 거야. 가장 먼저 이제 이 생각이.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래도 사실 대놓고 기준을 나 조건을 보고 기준을 잡으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저 정도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케이스 한 뭐 대여섯 가지 이 정도는 이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세 가지를 일단 해보고. 근데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제 A가 6개를 가져가게 되면은 검은 게 없어요. 검은 게 없는데 검은 거를 흰색보다 더 많이 받는 학생이 있대. 2명이 있대. A는 지금 검은 거를 이 정도 가져갔으면 흰색을 더 적게 가져가면 되는데 한 명 더 있대. 검은 거를 더 많이 받는 놈이. 그러니까 A가 다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로 일단 케이스를 나눌 거야. A가 검은 거를 5개만 가져가느냐 아니면 4개만 가져가느냐 이걸로 케이스를 나눌 건데 일단 요거 먼저 보자. A가 검은 거를 이제 5개를 만약에 가져간 상황이다. A가 5개 가져갔으면 일단 나머지 3사람 중 한 명이 1개를 그럼 가져갔을 거잖아. 1개를 이제. 그럼 이제 누가 1개를 과연 가져갔을까? 고르는 경우의 수를 일단 3가지를 일단 보셔야 되겠죠. 3가지로 보시고. 그런데 다조건. 흰색보다 검은색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이 A 포함 2명이래. 흰색보다 검은색을 더 많이 받는 사람. 그럼 얘네 A, B 두 사람은 흰색을 더 적게 받은 거네? 그럼 B는 흰색을 몇 개 받았을까? 1개 받는 거 맞니? 1개? 얘는 아예 안 받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검은 거는 다 분배가 됐고, 근데 모자를 다 하나씩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C, D 미리 하나씩 좀 줘야 되지 않니? 이렇게? 미리 하나씩. 그렇게 하면은 이제 흰 거는 이제 4개가 남게 되죠. 4개가. 그래서 이제 B는 이제 한 방에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3사람은 그냥 막 줘도 되는 거니까 3H4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45 이런 흐름으로 일단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A가 4개 받았을 때 해볼 건데 A가 만약에 4개를 받았다. 검은 거를.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검은 모자 2개를 한 사람이 몰아서 받을지 아니면 두 사람이 찢어서 받을지 그렇게도 케이스를 좀 나눠 보셔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그렇게 한번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검은 거하고 이제 흰 거.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 사람이 몰아서 받았을 때 한 사람이 몰아서 아니면은 쪼개서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이 케이스는 그 검은 거가 다 분배가 됐어. 그러면 나 조건에 의해서 흰 거보다 검은 거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했거든 지금. 그러면은 그 많이 받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검은 거를 더 많이 받는 사람,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흰 거를 과연 어떻게 좀 받아야 될까? 이 고민이 필요하고 CD는 마찬가지로 하나씩 미리 주고 시작을 하긴 할 거야, CD는.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B, 이거 누가 이거 받아갈까? 고르는 경우의 수가 3일 것이고,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이제 3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나 받을 수도 있거든, 요거 이제. 그럼 B가 이제 안 받을 때, 하나 받을 때로도 나눠줄 거야, 이제. B가 만약에 안 받았게 되면은, 안 받았으면은, 이제 4개가 이제 남았는데, 그 4개를 이제 이 3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니? A, C, D 3사람한테 남은 4개를 이제 줘야 돼, 이제. 남은 4개를 주셔야 돼.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얘가 이미 4개 갖고 있어서 얘는 3개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4개를 다 몰아서 받는 경우의 수가 포함이 돼 있지. 그거 하나까지 빼줘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까지. 요거 좀 신경 써야 돼, 이거. 얘를 신경 써야 돼,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 요거 아마 많이 틀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얘가 1개 가져갔을 때 얘기고, 얘가 만약에 하나 가져가게 되면은 앞으로 3개가 더 남았단 말이지. 그 3개는 그냥 막 줘도 돼. 이렇게 막 줘도 되는 것이지.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72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요때는 경우의 수가 70인데, 자, 그 다음 경우의 수가, 자, 요게
자, 요게 좀 봐야 돼, 요게. 요걸 봐야 돼. 일단 얘는 그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2명이라고 했는데 얘는 무조건 많이 받은 거거든?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은 놈이고 나머지 한 명은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지는 않은 애야. 많이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흰 거를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니? 그러면? 아, 네.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2명이야. A는 무조건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둘 중 한 명이 더 받잖아, 검은 거를.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받은 거야? 틀렸어. 잘 생각해봐.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았다. 우리 국어 잘하시잖아, 2분 다. 자,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았어. 반대로 생각해봐. 그러면? 아니야. 흰 모자를 안 받았어. 아니야. 똑같은 데도. 검은 걸 적게 받았어. 아니야. 아니, 너, 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언어적 이 감각을 발휘해봐, 얘들아. 모자를 많이 받았다 했는데요? 검은색을 더 많이 받았다. 반대는? 아니야. 검은 모자를 안 덜 받았다? 받았다. 어? 검은 모자를 덜 받았다. 그게 흰 모자를 더 받았다랑 똑같아. 아니야. 검은 자. 모자를 안 받았다. 자, 이 애를, 검은 모자를 더 적게 받았다. 맞아, 그거야. 같게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같게.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는 작거나 같게 받은 거야. 작거나 같게.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들을 또 골라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골라야 되거든? 일단은 봐봐. 이 3명 중에 2명은 일단은 골라. 하나 받을 놈.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떤 한 놈이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을지, 안 받을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일단, 이렇게. 6가지를 일단 나오게 될 거야, 6가지를 일단. 그래서 많이 받는 놈을, 검은 거를 많이 받는 놈을 내가 만약에 정했어. 내가 만약에 얘네를 정해버렸으면, 얘는 검은 거를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 무조건 0이야, 여기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D 한 놈은 하나 미리 받고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를 일단 1이라고 일단 쓰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검은 거를 더 많이 안 받은 놈이니까, 흰 거를 더 많이 받거나 똑같게 받은 놈이야. 그러려면 최소 하나는 더 줘야 되는 거야,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더 줘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분배가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얘 흰 거 줄 수 있고 얘도 줄 수 있고 얘는 못 주고 얘는 줄 수 있으니까 3명에 대해서 또 H로 돌리는 건데 이러면 또 얘가 4개 받는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것까지 감안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것까지. 얘가 몇이야 이거? 90, 64, 24, 84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하면 답이야 이게. 117. 그러면 1, 0, 2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니? 저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게 나오면 자신있게 패스하고 네? 컨트롤 하겠습니다. 아니 그 검은 거를 많이 받았다를 부정하면은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지 않았다야. 많이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은 거를 작거나 같게 받았다. 같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하지 않나? 막 뭐 A가 B보다 작다. 뭐 부정하면은 뭐 이렇게 등호가 막 붙는다고.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 언어가 아니구나. 수학이구나. 자, 그다음에 요 문제 빨리 해보자. 빨리 할 수 있어. 자, 요 문제 21번. 21번. 옛날 21번이면은 객관식 가장 어려운 문제야. 객관식 가장 어려운 문제. 난이도로 따지면 지금 15번 훨씬 이상입니다. 사실. 근데 뭐 내가 설명해 주니까 조금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너네가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야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거 정답률도 되게 낮았거든. 10%대였어 이거. 되게 어려웠어 이거. 4자연수 더해서 10인데 좌표 평면에서 2점은 서로 다른 2점인데 어떠한 한 점도 이 직선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또 뭔 소린가? 잠깐만. 자, 2점이 서로 다른 점이네. 다른 점. 그리고 어떠한 점도 저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건데, 얘들아 이게 저 2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울 때는 잠깐 그 집합 개념을 조금 도입해도 괜찮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점인데 내가
A라는 집합을 이제 두 점이 이제 같다라는 의미로 좀 이게 의미부를 해볼게요. 두 점이 같다. 그다음 B라는 집합은 이제 뭐냐면은 저 직선 위에 지나는 게 있는 거야. 두 점 중 어떠한 것도 둘 다 여기 못 지난다는 건데 부정을 해주게 되면은 얘를 지나는 게 최소한 하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A, B 혹은 C, D가 이 Y는 EX라는 직선을 이제 지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로 내가 집합을 좀 잡아볼게 이제. 그러면 저 나조건의 의미가 뭐냐? 나조건이 얘거든.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A, B를 내가 얘네 밑줄치 문장을 반대로 집합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A, B가 같은 점이 A, 집합 A면 A, B가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게 A 여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둘 다 안 지나야 되는데 부정해주면은 지나는 게 최소한 하나라도 있다라는 거야. 지나는 게 최소한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저 나조건의 의미 자체가 이제 이 여집합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일 거야. 얘가 이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집합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이게 뒤집어 주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합집합을 그럼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합집합을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 얘를 이제 그 원소의 개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빼는 식으로 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요 흐름으로 이제 갈 거야. 요 흐름으로 이제. 요 흐름으로 이제 들어갈 것인데, 요 흐름으로. 일단 전체 원소의 개수는 이제 가족권만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족권은 이제 자, 자연순위가 4H 8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 합집합을 이제 좀 뜯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좀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의미가 이거지. 저 합집합은 일단 NA 더하기 NB 한 다음에 겹치는 거를 그럼 제외해 버리는 것일 거야. 겹치는 거를. 일단 A의 원소의 개수부터 그럼 구해줘야 돼. 두 점이 같은 점이래. 두 점이 같은 점이래. 두 점이 같은 점. 그러면은 얘가 이제 C가 A고 D가 B가 되는 거니까 저 CD 자리에다가 이제 A, B를 내가 만약에 넣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A 플러스 B가 이제 6 나와서 여기서 중복조합으로 돌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5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5가지.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사실 같은 점이다. 그러면은 이 좌표가 같잖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C, D를 내가 A, B로 표현해 준 다음에 저기다가 넣은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가지수가 존재하는 거야. A, B가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N, B도 처리를 해볼 거야. N, B. 얘는 좀 잘 봐야 돼. NB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이걸 지나거나 또는 얘가 이걸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도 의미가 합집합의 의미를 갖고 있어. 얘 자체도 의미가 합집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A, B가 지나는 그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C, D가 지나는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지나는 거 있지. 둘 다 지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빼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일단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야. 얘네들은 똑같지 않겠니? 경우의 수가? 얘네들은? A, B가 저 Y는 X를 지난다 라고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일단은 A, B가 지나면은 B를 이제 2A라고 내가 이제 둘 수 있겠지. B를 이제 2A. B를 2A라고 둘 수가 있어. 그럼 B를 2A라고 두게 되면은 저 식은 이제 3A 더하기 C 더하기 D가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개수가 안 맞으니까 이 조합들을 다 이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조합들을 다 찾아봐야 돼. 이제 C 플러스 T는 9, C 플러스 T는 6, C 플러스 T는 3 이런 식으로 조합들을 다 찾아보셔야 되고, 그럼 중복 조합으로서 자연수니까 하나 넣어줘야 되겠지? 4 1 넣어주시게 되면 됩니다. 8 더하기 5 더하기 몇이야? 2 그래서 15가 나오기는 하는데 15가 나오긴 하고 일단 근데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이게 아까 문제 중에서도
이게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얘는 그냥 이 A, B, C, D가 다 같은 거거든, 이거는 이제. A, B, C, D가 같은 거. 여기서 A, B, C, D가 같은 조합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좀 고려해야 돼. 여기서. A, B, C, D가 같을 수 있는 조합이. 그 두 점이 같은 조합을 얘기하는 거야. 두 점이 같은 조합.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는 일단 15가 나오긴 할 거야, 15. 15가 나오긴 할 거고. 여기서 중복되는 조합이 있느냐, 그걸 고려해줘야 되거든, 중복되는 조합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점이 y는 ex를 지나, 근데 같은 점인 거야. 그러한 조합이 뭐가 있나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얘가 경우의 수가 좀 적으니까 반대로 여기에서 얘랑 겹치는 거를 이제 빼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조합은 일단 A, B의 조합이 1, 5, 2, 4, 3, 3, 4, 2, 5,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y는 ex가 이제 지나, 이 조합이야, 이 조합. 이 조합이 여기서 이제 겹칠 수 있는 거야, 이 조합이. 그래서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중복으로 세진 거니까 원래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빼기를. 일단 여기서 여기에 이제 겹치는 게 들어가 있다, 이 얘기야. 겹치는 게 들어가 있다. 그것까지 감안해야 돼,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 둘 다 만약에 저걸 지낸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B가 2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D가 2C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넣어보시게 되면은 3A 더하기 3C가 12다. A 더하기 C는 4다. 해서 2H2로 이제 돌려주시면 일단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얘네 둘 다 여기 지나는 거잖아. 겹치는 게 있는지 봐줘야 되거든. 얘네 둘 다 이제 여기를 지나는데 같을 수 있느냐. 얘가 이제 이러면 되지 않나? 점이 만약에 이제 2,4, 2,4 둘 다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됩니까, 이제? 둘 다 2,4, 2,4로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직선 y는 2x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잡았던 두 점이 같은 점으로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 경우의 수까지 이제 좀 감안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경우의 수까지. 그래서 빼기 1에서 2라고 써야 돼, 2. 빼기 1이라고 해가지고 요거까지 계산해줘야 돼. 되게 귀찮은 문제야. 그래서 얘 더한 다음에 얘를 이제 빼주시게 되면은 이제 14 더하기 14 마이너스 2.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 몇에서 빼는 거? 4H8. 저거는 이제 11C3이기 때문에 165입니다. 165. 표시게 되면은 165 마이너스 20 하면은 139인가? 100 몇이야? 139? 139가 없지? 139 14 28 27 3 빼기 2 조합이 중복이어서 H8이 165예요? 11C3 몇이야? 11C3? 11C3 11C 9 6 160 맞는데? 160 맞지? A랑 B 응? 자연수 빼기 NA 더하기 NB. 아, 이거 안 했구나. 안 넣어야죠. 요건 안 더했구나. 여기에 더하기 5가 들어가면은 그럼 몇이야? 144인가? 네. 그렇다 하나 모자란데? 140. 144. 여기가 조합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A급이 A급이? 네, 빼야 되잖아요. A급이 여기 요거 겹치는 거. 그치? 얘랑, 아이고. 자, 얘랑 겹치는 게 아까 요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까지 그건 더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143이 나온다. 굉장히 빡세지? 와. 그럼 여기 몇이야? 계산도 안 돼. 28, 33, 30. 계산도 안 되지? 잠깐만. 몇이야? 25. 25. 25 맞니? 네. 그러면은 28, 33, 32, 30. 그럼 140이 나오니까? 얼씨구? 그냥 143이라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143? 잠깐만. NA. 아까 얘랑 겹치는 게 A, B, C, T. 여기서, 여기서 빼기 1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2,4, 2,4. NA, NB. 여기가 지금 틀린 것 같은데? 빼기 3, 빼기 1. NA, NA이고, 그 다음에 NB가 요거. 그냥 겹치는 게 저거.
28. 그러면 140. 아, 5를 안 했죠. 5를 어디? 25라는 값이 5를 안 더한 값이요. 기억나요? 요거 다 더하면 몇이야, 이게 지금? 33에서 30인데요? 30이지. 빼기 30이면은, 이렇게 하면 135지. 하나가 모자란데? 하나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가 빼기 1 빼기 2,4. 여기가 이제 1, 3, 2, 2. 같은 거. AC. 2,2. 여기가 지금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서 문제인데, 같은 거니까 2, 2, 3, 1. 얘네가 둘 다 이제 지나려면은 1, 3. 1, AC. 3, 2, 6. 그 다음에 2, 2, 4, 4. 여기 이제 3, 1, 6, 2. 그러면 같은 점일 수 있는 조합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아까 얘랑 겹쳐지는 거. 애초에 겹쳐지는 거를 저기서 고려해 버렸으면은 그럼 여기가 15가 맞고 이제 이 겹치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빼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10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10으로 쓰시고 여기도 그럼 일단 빼기를 일단 안 쓴 다음에 5 더하기 15 더하기 15 빼기 3 하는데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그 겹쳐질 수 있는 케이스 있잖아. 겹쳐질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이 조합. 요거 하나를 빼주면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1, 31 하면은 134?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34 해주면 되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빠르게 해보자. 금방 해. 진짜 금방 풀어 이거. 6시 10분? 금방 풀어 이거.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이거 1분 컷. 자, 봐봐. 문제가 진짜 쉬워요. 이게 원소가 5개인데 F의 치역이 A고 합성함수의 치역이 이제 B야. 이게 이거거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인데 일단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래. 3개 이하면은 저게 이제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를 다 일단 나눠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나눠보셔야 되는데, 나다 조건도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근데 1개일 때 무조건 안 돼. 왜냐면은 다 조건이 어긋나. 왜냐면 상수함수로서 다 하나만 그럼 가리켜야 되는 건데, 이게 상수함수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게 있어서 다 조건에서 어긋나. 다 조건에서. 그래서 일단 이건 안 되는 거. 2개, 3개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원소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은, 일단은 치역의 원소가 2개니까, OC로 어떤 2개를 가리킬지를 미리 골라놔. 그럼 쟤네 2개로 만약에 가리킨다. 그러면은, 나 조건에 의하면은, 치역이랑 합성함수의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똑같은 거거든? 그럼 봐봐. 1, 2인데, 일단 1은 1을 못 가니까 정해지는 거야. 일단 얘네는 정해지는 거야, 무조건. 그럼 여기서도 정해지니까, 일단 치역 2개 나오지 않니 여기서도? 그러면 나머지는 얘네를 막 가도 되는 거야. 2세제곱으로 그냥 막 보내게 되면은 알아서 그냥 치역 2개 나오게 될 거거든? 80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 똑같아. 3개를 골라. 3개를 골랐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가 뭘 골라야 될지가 정해지거든? 1이 일단 2냐 3이냐 곱하기 2까지 일단 해주고 만약에 2를 갔으면은 이게 3이 3을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무조건 순서상이 정해지고 그럼 그 순서상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되지 않겠니? 치역 3개 결정되는 거야 이미. 그럼 얘네는 막 그냥 고르면 돼.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180이야 98 더해서 260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30번 문제야 이게. 진짜 작년 30번 작년 9월 30번 문제야 이게. 자 고생들이 너무 많으셨고